44번 메틸에틸 케톤의 취급 방법입니다. 메틸에틸 케톤은 사류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이죠. 자, 사류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징을 생각하면서 보기를 보겠습니다. 쉽게 연소함으로 화기 접근을 금한다. 사류위험물 화기가 주의일까요? 엄금일까요? 엄금입니다. 왜냐하면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이죠. 자, 불이 그냥 붙는 게 아니라 불을 끌어오면서 붙는 물질이므로 화기를 엄금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자, 모든 위험물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직사광선이 있으면 위험하고요. 통풍이 잘 되면 불이 나지 않습니다. 탈지작용이라는 것은 기름을 빼낸다는 뜻입니다. 자, 탈지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아세톤이에요. 자, 아세톤을 우리 매니큐어 지울 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류위험물들은 공통적으로 탈지작용이 있습니다.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을 빼낼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유리 용기를 피하고 수지나 섬유소 등의 재질로 된 용기에 저장한다. 수지나 섬유소는 유기물입니다. 탄소나 수소가 주된 성분이 되는 유기물질인데 이 유기물은 가연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특히나 사류위험물하고 혼합되어 있다면 더 화재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수지나 섬유소를 피하고 유리 용기에 저장한다. 서로 바뀌어야 맞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47번입니다. 다음 물질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 자, 톨루엔, 아세톤, 벤젠, 디에틸에테르의 인화점이 몇 도인지 기억하시면 가장 좋겠고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모두 다 면류위험물, 사류위험물입니다. 자, 사류위험물을 나누는 기준이 인화점이 되죠. 특수인화물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영하 20도,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각각 인화점이 몇 도인지 다시 정리를 해보시고요. 톨루엔은 몇 석유류인가요? 1석유류입니다. 아세톤 1석유류, 벤젠 1석유류, 디에틸에테르는 특수인화물입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 인화점이 가장 낮을 것은 4번이 되겠죠. 특수인화물이 가장 낮고 밑으로 갈수록 인화점은 높아지니까요. 자, 더 정확하게 보자면 톨루엔, 아세톤, 벤젠은 참 잘 나오는 인화점들입니다. 톨루엔은 인화점이 4도씨고요. 아세톤은 영하 18도씨, 벤젠은 영하 11도씨인 물질이에요. 그리고 디에틸에테르는 영하 45도씨입니다. 자, 품명으로 기억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 1, 2, 3, 4번의 경우에는 수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인화점의 온도까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50번입니다. 아염수산 나트륨이 완전히 열분해하였을 때 발생하는 기체는 무엇일까요? 아염수산 나트륨을 분자식으로 써보면 나트륨이 있고 염소산인데 염소산에 아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2개 있는 상태죠. 이것이 열분해를 하게 되면 분해를 하게 되면 염소산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염소랑 산 사이에서 쪼개집니다. NaCl하고 O2. 자, 만약에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위험물의 특성으로 보셔도 됩니다. 아염수산 나트륨은 1류에서 6류 중에서 어떤 물질? 1류 위험물입니다. 1류는 어떤 성질이 있나요? 산화성인 고체라는 성질이 있어요. 산화성이 있다는 건 뭐가 많다? 산소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많기 때문에 열분해 했을 때 뭐가 생길까요? 산소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봐도 이렇고요. 위험물의 특징을 생각해도 산화성이기 때문에 산소라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염화수소라고 되어 있는데 염화수소는 HCl이고요. 수소는 H2예요. 그리고 포스겐은 COCl2가 되는데 포스겐까지 생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염수산 나트륨 안에 Cl하고 O는 있지만 C가 없죠. 그리고 아염수산 나트륨 안에 H도 없죠. 염화수소에 있는 이 H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H나 C가 없는 상태에서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가 답이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54번입니다. 묽은 질산에 녹고 비중이 2.7인 은백색 금속입니다. 자, 비중이 2.7이라는 것이 힌트가 될 수 있는데 비중을 모두 기억하기는 어렵죠. 아연, 마그네슘, 안티몬, 알루미늄 중에서 질산하고 관계가 높은 것은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묽은 질산에 녹는다는 것보다 더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은 진한 질산, 강한 질산 안에서 부동태를 형성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질산이 진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부식되지 않도록 막을 형성하는 부동태가 됩니다. 그런데 진한 게 아니라 묽은 질산이 되면은 어떻게 된대요? 녹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데 비중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연은 7.14가 되고요. 마그네슘은 1.74, 안티몬은 6.69, 그리고 알루미늄은 2.7. 이렇게 경향성을 보시면 대체로 이 주기율표의 순서대로 비중이 가는데 그렇다고 특별하게 구하는 공식이 있는 건 아니므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산과 관련 있는 알루미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57번 보시면요. 위험물을 운반 또는 수납하는 상황입니다. 자, 1번 위험물을 수납하는 용기는 누설이 되지 않아야겠죠. 밀봉시켜야 한다. 맞고요. 2번에 온도 변화로 가스가 발생해 운반 용기 안에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스가 발생해서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배출구가 설치된 운반 용기에 수납할 수 있다. 가스 압력으로 인해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배출구가 설치된 운반 용기 가능합니다. 액체 위험물은 운반 용기 용적의 98% 그리고 수납 55도씨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한다. 맞죠? 4번에 고체 위험물은 내용적의 98%가 아니라 95%를 수납하도록 합니다. 어떠한 얘기냐면 탱크로 이제 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 전체 다 채우지 않아요. 어떠한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을 띄워놓는데 자, 고체의 경우에는 이 띄워놓는 부분을 제외하고 얼만큼 채운다? 95%를 채우고 액체의 경우에는 고체보다 조금 더 이제 분자 간의 간격이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98% 그리고 알킬 리튬이나 알킬 알루미늄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위험한 물질이므로 90%의 수납률을 가집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5, 98, 90%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60번 보겠습니다. 인류 위험물 중에 무기화산화물, 질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를 저장하고 있을 때의 지정수량의 배수를 구하는 것. 지정수량에다가 지정수량의 문제에서 제시된 양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서로 다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무기과산화물은 지금 150kg 있어요. 근데 무기과산화물의 지정수량은 몇 킬로일까요? 무화과염, 요구질, 중과 5, 3, 1000에서 5가 되겠죠. 그러니까 50kg이고요. 질산염류는 300kg가 있네요. 그러면 무화과염, 요구질, 중과 5, 3, 1000에 300kg입니다. 그리고 중크롬산 염류는 3000kg이 있어요. 지정수량은 1000kg이고요. 자, 이것을 다 계산을 하면 3, 1, 3이 되므로 지정수량 배수 7이 답이 되게 됩니다. 자, 지정수량 헷갈리지 않게 꼼꼼하게 외우셔야 이제 실수 없이 득점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